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하신 말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말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했는데 응하셨어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재수 위원장, 지금 우리가 영상 봤어요. 아무래도 오늘 김기현 대표 연설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반격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에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뭐 대선 과정에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이재명과 현재 이재명이 싸우는 구도, 그러니까 과거의 말을 자신이 뒤집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을 때에도 이미 그 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을 자기는 활용을 해서 결국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지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요한 사안들은 벌써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네. 거의 넘어간 것이고, 이제는 뭐 별로 그렇게 구속영장 청구할 일이 많지 않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여하간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과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말을 바꿨던 사례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믿기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아마 김기현 대표가 하신 걸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이승훈 부위원장. 자, 이거 끝나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 제안했는데 응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는데 오늘 묵묵부답이었을까요? 뭐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을 향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대표 연설에서 명확히 했잖아요. 그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보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이 따르겠죠.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표 연설하면서 당신 말 못 믿겠으니까 각서 써라라고 하는 것이 좀 대표 연설로서의 품격이 있는 건지,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결국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그냥 야당 비난에서 자신에게 점수를 얻겠다, 뭐 국민에게 점수를 얻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런 전략만으로는 결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연설에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하고요. 뭔가 정부의 실정을 비난하는 야당 대표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여당 대표로서 야당과 협치하고 정부를 이렇게 이끌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께 민생과 경제를 이렇게 보살피겠다, 이게 좀 주가 돼야 되는 것인데, 야당 비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여당 대표로서의 품격을 갖춘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그런 연설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보고요. 김기현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서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노동 위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치과까지 해도 꼬박 봉급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협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영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하는 것
포퓰리즘의 골마를 그 시간에 진짜 할 일 하면 됩니다. 김진일 변호사 여기 있는데 문호동 무임금 도입 그리고 국회의원 10% 감축. 김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주권자인 김진일 변호사는 요 두 가지 문호동 무임금 의원 10% 감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이제 문호동 무임금도 그렇고 의원 이제 수를 10% 감축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비단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이제 아니라고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여야를 네네. 막론하고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러한 곳에는 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금액 자체도 절대 이제 소액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러한 어떤 같은 맥락에서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문호동 무임금은 너무나도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유라던가 명목이라던가 그런 것이 어떠하든 간에 사실 이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제 결코 허투루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권자 입장에서 봐서는 뭐 의원 수를 감축을 하고 뭐 10%가 됐던 몇 프로가 됐던 의원 수를 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문호동 무임금 이제 원칙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그 취지 자체가 혈세를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합당한 이야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김진희 변호사 얘기를 헛되로 들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여러 번 들어봤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선거 앞두면 우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혹시 내년 총선 겨냥해서 또 이런 얘기 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의석수를 줄이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차라리 줄이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 속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좀 진정성이 느껴졌을 건데 뜬금없이 대표연설에서 10% 줄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문호동 무임금 굉장히 좋죠. 국민들도 문호동 하니까 무임금 하듯이 국회의원도 무임금 줘야 된다. 근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도 되지 않고 유죄 판결도 받지 않고 구속도 안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구속돼서 1심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이런 사람들도 급여를 전체 다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심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된 사람들에게 먼저 급여를 삭감하는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이 개인적인 문제로 뭐 치과가 오랜 기간이 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뜬금없이 김남국 의원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공방의 목적인 것이지 진짜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기 위한 용도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 제한 문제도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정말 성숙되게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한 어떤 제시가 아니라 정치적인 공세,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를 위해서 선택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섭 위원장은 당연히 이승훈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결국 이 투표권이라는 것도 비례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외국인 투표가 도입된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에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제1 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한 어떤 제도로서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균형이 맞지 않게 그 당시에는 일본과 한국이 동등하게 투표권이 부여됐다 그러면 지금은 중국과 대한민국이 불균형하게 투표권이 부여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투표권뿐만 아니라 건보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건보 문제를 또 동시에 같이 짚었던 것은 결국 우리가 예산이나 재정 적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왜 대한민국이 하는 만큼 안 하느냐 이런 비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만 투표권은 당연히 비례적 상호주의에 맞춰서 부여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장가희 기자, 제가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투표권 자꾸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 투표권 관련해서 오늘 무슨 어떤 얘기를 했어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자는 건데 국가 간에 좀 동일하게 중국과 하자는 겁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논란 때문에 이제 이런 발언들도 나온 거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는데요. 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안 주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우리가 왜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르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김기현 대표 연설에서는 전 정권 얘기가 특히나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하고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란 게 있긴 있었습니까?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죽창가 부르면서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 주도했죠.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의 인권 탄압하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을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 완전히 바꿀 겁니다. 김재수 위원장, 오늘 김기현 대표가 연설을 53분 했는데 그중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언급을 12번을 했어요. 민생 얘기보다 이렇게 전 정부 그리고 대야 공세에 집중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그만큼 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문제에 대해서 뭐 해결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뭐 토로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바꾼 정책들은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의 어떤 반사 효과 내지는 어떤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비롯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장점은 곧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장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의 거울처럼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가진 김기현 대표는 물론 지금 이제 야당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여당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더 해주시면 아마 국민들께서 여당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지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김기현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습니다. 또 이 어려운 민생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시는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직도 야당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국민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용산만 바라보며 대통령실에 앵무새가 되려고 합니까? 협치 의지, 공감 능력, 책임 의식은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김기현 대표의 내로남불 연설을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걱정됩니다. 자, 오늘 있었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까지 들어봤습니다.